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정부 공인 시세 기준으로 처음 3%대를 기록하며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노량진 3재정비 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 결정으로 학교, 공원의 위치와 내부 도로 계획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변경되고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기준 개선을 적용해 용적률이 상향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12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은 주담대 한도가 막히자 자금 수요가 쏠리면서 석 달 새 2조 3천억 원가량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흰 눈보다는 차가운 바람이 먼저 찾아온 1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근히 그래도 크리스마스 말만큼은 하얀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보에 따르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조금은 어려울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또 크리스마스는 따뜻한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추워야 그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때보다 조금 추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올 한 해 크리스마스 연말은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로 따뜻한 계획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연말에도 늘 항상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아직 2025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또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 저희가 함께 할게요. 함께 해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굉장히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요. 연말 또 2025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값이 정말 상상 초월을 하고 강남에서는 앞으로 재건축이 끝나면 한 평당 3억 시대도 올 것이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과거에서부터 한 1970년 그리고 1990년 그리고 2005년 이 세 번의 큰 흐름이 있었고요. 세 번의 큰 흐름 때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잘 선택하시거나 해안을 발휘하셔서 기로를 잘 선택하셨던 분들은 지금 아주 큰 자산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 네 번째 흐름이 아마도 내년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네 번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의문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주셔서 세미나 참석하시면 방송보다 훨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도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나고 보면 그렇게 용감하게 투자를 했던 분들이 성공했다는 거를 알 수 있지만 사실 너무나 큰 자금이 들어가는 이 부동산 투자이다 보니 용감한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고민 사연 하나
하나하나 해결해 볼 텐데요. 뒷번호 744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는 결혼 3년 차 신혼 부부입니다. 현재 광진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이곳이 너무 좋아서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좀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면 어떨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둘이 합쳐서 모은 돈은 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재개발 투자가 가능할까요? 라고 신혼부부의 고민 사연을 오늘 좀 가지고 와봤어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예, 지금 결혼 3년 차면 한창 이제 신혼 행복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앞으로 유지하시려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26년 커다란 변화가 올 텐데요. 그때부터 지금부터라도 1억이라는 돈으로 재개발 투자 잘 하셨을 때 10년, 20년 지나셨을 때 또 자녀들도 생기고 한 가정을 이뤘을 때 아주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아쉽게 한 1억 정도의 돈으로는 서울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좀 많이 인기가 없는 좀 중하급지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진구에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광진구에도 신축으로 1억 한 조금 넘는 돈으로 지금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 광진구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광진구는 위로는 이제 중랑구가 있고요. 그리고 동대문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성동구가 있고 그리고 밑으로는 이제 강남입니다. 강남이 있고 송파, 강동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옆으로는 이제 구리가 있고 또 남양주시도 있죠. 그래서 이 서울 이쪽에 구리나 남양주에서 강동이나 광진구로 이렇게 진입을 하려는 이 관문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강남, 송파, 강동, 강남 4구죠. 여기와 강북을 잇는 이 또 교통의 주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광진구가 이 광장동 중심으로는 재건축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기는 보통 아파트 값이 2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강 호텔을 재건축해서 여기 이제 포제스 한강 같은 경우는 여기죠. 포제스 한강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정도 벌써 최초로 광진구에서 평당 1억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비싸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극동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을 지금 추진을 하면서 나중에 뭐 향후 25억, 30억을 넘겠죠. 한강 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곳에는 좀 투자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보시면 이 자양 4동을 비롯해서 여기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통기획에 선정이 됐죠. 그리고 이런 신통기획 선정지라든지 아니면 자양 3동, 자양 2동 같은 경우 여기도 한강변이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 입지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요 1억 조금이라는 돈으로는 좀 명함을 못 내민다. 특히 여기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한 투자금만 한 10억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는 5억에서 한 7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미 좀 여기도 사실은 한 4, 5년 전에 그리고 5, 6년 전에는 이렇게 비싸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억에서 2억 정도로도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1억이라는 돈으로 그럼 여러분이 오늘 문자 주신 분이 이 광진구에서 투자를 하시려면 미래에 이 정도로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그리고 아직 시작되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하시면 1억 약간 넘는 돈으로 투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구의역 상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중앙을 좌우를 통해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재개발이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이쪽 우측 같은 경우는 지금 모아타운이 구역을 나눠서 또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의역 중심으로 한 요 구의 역세권 쪽으로 해서 신축에 한 2억에서 1.3억 정도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되는데 그럼 제가 여기 자양동을 말씀드릴 때 자양 1동을 왜 말씀 안 드렸냐. 자양 1동과 구의동과의 요 위치를 지역적으로 위치를 보시면요. 저는 위치만으로 봤을 때는 자양 1동과 구의 1동이 거의 동급 지역에 있다.
왜냐하면 한강 둘 다 2선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도 한 3억 투자 돼야 되는데 여기는 1억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 무조건 이쪽으로 투자하셔서 시간으로 좀 기다리시다 보면 여기도 2억을 넘어서 3억 투자되는 지역이 된다. 요게 바로 밑에 여기 구의역 복합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복합 사업인데요. 여기에 이제 쇼핑몰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쿠팡 본사도 들어와 있죠. 그리고 광진구청도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도 이전을 했고요. 지금 이쪽에 또 호텔도 들어와 있고 업무 시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바로 밑에 또 이스트폴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와 있죠. 이게 지금 한 30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동서울 종합터미널이 이제 개발이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현대화 시설을 하면서 39층에서 한 40층 정도로 이제 신세계에서 또 개발을 하면서 여기 이마트 본사도 여기 들어오게 되고요. 또 업무 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주변에 한강변에 재개발 가격 형성이라든지 요 굵직한 요 두 개의 개발 계획으로 봤을 때 1억 투자라면요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저렴하다. 여기는 시간만 2, 3년 지나면 1억 투자를 절대로 신축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신혼부부 시면서 지금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이 빌라를 하나 투자해 놓으셨을 때 나중에 향후에 전세금 빼서 어디 다른 집을 투자하실 때도 아니면 실입주를 하셔서 집을 사실 때도 얘 자체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구의역 상단의 신축을 한 1.3억에서 요 정도 투자하시면 최고의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봐서도 이 광진구라는 상급지와 이 가격에 대해서 신축 빌라다 이랬을 때는 거의 최고의 투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문자를 주시고요. 또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억이라는 자금으로 그래도 가성비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 내에서 또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 임장도 가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있고요. 또 이런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요즘은 정말 젊은 분들도 미리미리 좀 투자해야겠다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도록 강경훈 소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 소장님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네, 재개발 투자라고 하면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하시죠. 왜냐하면 1억에서 3억 정도 되는 소액으로 잘 터지면 정말 5억에서 10억 그리고 두세 개 투자하셨다. 잘 되면 진짜 수십억의 자산이 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어려운 점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아니면 잘못 투자했다가는 다시 팔기도 힘들고 또 5년, 10년 이렇게 묶였을 때 정말 골치 아픈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요. 정답지를 보면서 풀거나 해설을 같이 들으면서 푼다면요. 어려운 수학 문제도 다 100점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푸신다면 다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계속 세미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원리를 이해하시고 또 좋은 투자처를 소개받으셔서 투자하신다면 재개발 투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수요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3시간, 4시간 넘어서 좀 길어지다가 오후 2시에 오셨다가 별 보고 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 수요일은 특히 제가 좀 압축해서 좀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좀 짧게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부담 없이 오셔서 좋은 투자의 또 매물들을 아이디어들을 얻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때 뵙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네,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처럼 그 중요한 정보를 압축해서 요약해서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12월 24일 수요일에 가장 빠른 세미나가 예정돼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소장님께서 2026년은 이 부동산 시장에 몇 번 안 되는 그 큰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올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변화가 있기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전해주실까요, 소장님? 네, 제가 서두에 인사말에 이제 한 3번 정도의 큰 빅 웨이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2026년 되면 4번째 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큰 변화에 성공하셨던 분들은 이게 성공이 보장돼 있지 않을 때 도전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이 변화에도 여러분들이 물결을 타시려면요. 좀 강심장 그리고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또 배경 지식이 있을 때 분명히 이 4번째 큰 흐름도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대한민국 부동산 4번째 큰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또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3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97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화와 이촌양도가 있었죠. 그리고 서울시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남 개발이 시작됐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얘기하다 보면 야, 그때 강남 땅을 샀어야 되는데 70년대에 샀으면 지금 이러고 살지는 않을 텐데 라고 여러분들이 다 항상 되뇌이던 그때 그리워하던 그 시절이 이 1970년대입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선택이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압구정 어땠죠? 잠실, 여의도는요 모래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없었어요. 거기에 종로에서 여의도로 이사 가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거기 어떻게 사냐고 사람 사는 데 아니죠. 그래서 주공아파트 위주로 서울시가 폭발적으로 개발을 시작했고요. 택지 개발의 시대였는데 이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고덕도요. 여기 70년대 지나서 70년대 후반부터 개포와 그리고 또 목동 그리고 고덕 택지개발지구가 이렇게 추진이 되면서 택지개발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용감하게 도전하셨던 분들은 이 불모지에 도전을 잘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 잘 아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도시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은 불모지여도 상관없어. 나중에 어차피 시설이 이전 다 해서 여기는 좋아질 거야 라고 상상하셨던 분들은 여태까지 다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지나서요. 서울시가 집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이 당시에는 집값도 지금처럼 많이 오르던 시대였는데 전세가 그 2배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아파트 급등하면서 주거불안 사회 문제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200만 호를 계획을 하면서 1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등 이 발표를 하면서 이때는 경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3저 현상이 있었고요. 이 달러와 그리고 금리 그리고 유가까지 아주 세계가 저 시대였으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그때 이 전세 사시던 분들이 야 200만 호 이제 발표하니까 집값 이제 안정되겠네. 그러면서 집 안 사신 분들은 지금 좀 기회를 놓치셨고요. 야 그래도 앞으로 이 인구가 폭발되면서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다. 이미 2, 3년 전보다 훨씬 오른 집값을 수용을 하시면서 집을 사셨던 분들은 계속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IMF가 있었죠. IMF를 극복하고 2005년쯤에 이제 강남과 잠실 등지에서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수도권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또 2기 신도시까지 발표를 하면서요. 또 재건축과 재개발 시대가 열렸습니다. 뉴타운이 지금 유명한 뉴타운들이 다 그 당시에 많이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분들이 또 성공을 하셨냐면요. 1기와 2기 신도시의 이 신축에 굴복하지 않고 이 낡음을 견디시고 이 입지를 끝까지 고집하신 분들은요. 2005년에 요때 잘 서울을 유지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큰 재산을 형성했는데요. 2003년 기준으로요. 잠실 5단지가요. 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용인에 51평 아이파크가요. 3억 8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파시고 야, 난 이제 은퇴해서 새집 가서 살아야겠다. 이거 선택하신 분들은요. 지금 요거 10억이고요. 이거 여러분도 가격 말씀 안 해도 알죠? 45억이죠. 네, 이렇게 격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낡음을 진짜 잘 견디셨어요. 그리고 입지를 끝까지 고집하신 분들은 이때도 성공하셨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2025년에는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가용택지가 다 소멸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인허가 지금 정부 굉장히 지구지역 많이 됐죠. 그리고 민원도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박원순 시절에 10년간 뉴타운 해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 속도에 이제 불신을 갖기 재개발은 하는 거 아니다. 사람 하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결국에는 도심 고밀화가 되고 아파트가 더 급등을 하면서 이제 압구정은 이제 재건축 해놓고 나면 평당 3억 시대로 갈 텐데요. 이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가 지금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빌라 투자 그리고 재개발 투자 안 하신 분들은 이 앞으로 다가올 큰 네 번째 흐름을 놓치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5년, 10년 지났을 때 시간 다시 돌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와 서울시는요 공급 대책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97 국토부가 이제 대책 발표를 했죠. 그래서 LH 등 여기는 이제 다 공공입니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공공이고 입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9월 29일 날 신통기 2.0 발표하면서 31만 호 그리고 이 국토부는 135만 호를 발표를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공급량은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일 큰 차이점이 공공이냐 민간이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와 서울시가 일치하는 점은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는데 국토부는 이렇게 공공이 다 들어갔습니다. 공공 복합사업, 공공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서울시는 지금 역세권, 신통기획 이런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당이 같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은 우리가 선택할 때 이거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체가 없었고요. 이거밖에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는데 여기서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면서 이렇게 또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양자택일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정부가 이렇게 같이 바뀌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이게 거의 사장이 됐었습니다. 사장이 되고 요것만 이제 우리가 많이 고를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또 이벤트가 생기면서 정부가 또 갑자기 바뀌었죠. 그러면서 다시 요거를 국토부에서는 이거를 다시 살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공공주도, 공공복합사업 그리고 공공재건축 재개발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대립관계에 있을 때 우리의 선택사항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 날 신통기획 2.0을 발표하면서 한강벨트에 31년까지 19만 8천 호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서울시조차도 31만 호 개발하겠다고 해놓고선 20만 호는요. 한강벨트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하실 때 1억에서 3억 정도 투자하시는데요. 좀 애석한 얘기지만 일로 가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강벨트에서도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에서도 가능한 데가 있고 1억에서 3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투자하시기 때문에 요거를 정책과 잘 일치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한강벨트 선택하셔야 되고 초기 재개발 요게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마용성광이죠. 그 다음에 영등포, 동작, 강동 그리고 강남 3구 이렇게 했을 때 딱 떨어지게 10개 안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켜고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럼 국토부는 가만히 있냐? 지금 여든 야든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아주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안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지금 발의안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요. 특히 재개발 조합 동의율을 75에서 70으로 낮춘다든지 이건 2개나 발의됐습니다. 같은 여야가 지금 일치하고 있죠. 이건 100%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조합 총회에 관한 개정 그리고 규제 특례 조경에서부터 건폐율 높이 제한 등 다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핵심입니다. 이게 원래 복합사업 특별법으로 유지를 하다가 3년간 한시적으로 하다가 이제 아예 국토부를 다시 민주당이 이제 다시 하기 때문에 LH로 직접 정비 사업에 아주 그냥 도정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LH가 직접 시행하겠다라는 이제 흐름도 보셔야 되는데 여야를 막론해서 규제 완화에 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이게 네 번째 큰 물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재개발 지구 지정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추진 속도가 옛날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5년 안에 10년 안에 입주하는 단지도 생긴다라고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되고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지금 3개씩이나 이렇게 발의가 돼 있는데요. 요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힘드니까 제가 공공재개발 규제 완화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윤석열 정부 때는 꼼짝 못하다가 지금 공공재개발 이제 드라이브 걸었습니다. 규제 완화 들어갔고요. 공공 직접 시행은요 아예 도정법에 삽입을 해서 아예 실행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공을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요. 강북이나 서울 외곽 같은 경우는요.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이 추진이 힘든 이유가 사업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심폐소생술 급으로 이제 이런 공공이 들어가서 또 개발하기 시작한다면 이런 데도 투자처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재개발 추진이 되고 사업성을 또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전체는 재개발에 큰 물결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요 법안 같은 경우는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는 주민공람해야 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요 순서대로 플로우대로 가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가 늦어지면 다 늦어지는 결과가 생기는데 이제는 병렬식으로 한꺼번에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 굉장히 빨리 되겠죠. 그리고 정비구역 내 공원 녹지 확보 의무를 완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 없어 죽겠는데 공원 많이 만들지 말고 그냥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 공원 녹지는 좀 줄이고 집을 더 만들어 줍시다라고 이런 옛날에 상상치도 못했던 것들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게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딱 제외해버리고요. 공공 재개발 신통기획 안 되죠. 공공 재개발 재건축만 용적률 또 130% 올려주겠다. 이게 정부는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유리하게 또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는 서울시는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조례를 완화해서 신통기획이나 아니면 모아타운을 또 업그레이드해서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립관계에 있을 때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도요 70% 내려가는 건 이제 자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서울시 공급과 정비 사업이 이제 앞으로는 만연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도정법이 지금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고요. 이 소액 투자를 여러분들이 해놓지 않으시면 네 번째 흐름을 놓치실 수 있다. 그래서 10년, 20년 장기 계획을 좀 가지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가 네 번째 투자의 기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절벽의 시대가 왔죠. 그리고 이제 평당 3억의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시는 같은 공급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강북이나 서울시 외곽은 공공 재개발, 공공 직접 시행 등으로 굉장히 또 북적북적해질 예상이고요. 한강 벨트 쪽으로는 신통기획 모아타운이 아무래도 좀 힘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까지 주택수 제외되는 이 빌라들을 재개발을 투자하실 때 이 큰 물결에 네 번째 물결은
절대 놓치시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일 재개발 투자 유망 물건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1.5룸을 7평 정도 전후입니다. 그래서 4억이 넘지 않는 요 시세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금 한 1억 3천 정도로 구역 복합사업과 동서울 터미널, 그리고 신축이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구역인데요. 바로 윗블럭에 노후도가 무려 73%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입지도 좋고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 안 되면서 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방송을 제가 좀 빨리 지나갔는데 지금 보시면서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요, 전화 바로 하셔가지고 세미나 신청하시면요, 제가 정말 좀 느긋하게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올해에 이어서 또 2026년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유망 투자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입니다. 미리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투자 유망주가 또 상담 또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십시오. 네, 저희 전문가들이 이번 한 주 열심히 산타클로스처럼 여러분께 투자에 대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돈이 되는 지역을 분석해보기에 앞서서 먼저 시청자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7388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투자금은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양재동과 자양동 두 곳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은 두 지역으로 좁혀 놓으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자양동이랑 양재동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요즘 사실 자양동 정말 많이 질문 주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금은 한 2억 5천 정도 되시는 거고 현재 무주택자 상황이신데
사실 요 자양동부터 제가 위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양동은 사실 여기 보시면은 요 지금 사양 4동 여기가 가장 뜨겁죠. 이제 뜨거운 감자인데 정말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뭐 거의 4억짜리 빌라가 한 16억 5천까지 실거래가 나오면서 정말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제 자양동 ABC 모아타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양 2동이거든요. 사실 자양동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저는 누구든지 4동이나 3동 아니면 2동 요 한강변에다가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자금이 한 2억 5천 정도이기 때문에 요 자금으로 지금 요 한강변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자양 1동을 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모아타운 다 진행이 됐고 한 요 정도 지역을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동이 나쁜 거는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양동을 투자를 하실 거면은요, 한강변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 외로는 자양동과 비한강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구의역 상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자양 1동, 그 다음에 요 구의역 요 왼쪽에 있는 요런 지역들까지도 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은 일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자양동 하면은요, 지금 이름 자체에 완전 프리미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말씀 주신 요 양재동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양재동은 사실 양재역 앞쪽으로 보면은요 1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양재천 따라서 내려오면은 바로 양재 2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재 1동은 지금 사실 이제 상가나 사무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좀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저는 조금 반대를 드리는 입장이고요. 아무래도 요 2동, 저는 요 양재 2동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청자분께서 말씀을 주실 때 무주택자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무주택자는요, 제 생각에는 강남 3구랑 용산을 첫 주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첫 주택이기도 하고 첫 투자인데 좀 좋은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강남 3구랑 용산은요, 2017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규제 지역, 그러니까 투기가열 지구에서 풀어준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투기가열 지구지만 다른 지역들과 동일하게 다 투기가열 지구예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좀 강남 3구를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 양재동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강남 3구 중에 하나인 서초구에 저는 시작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지역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위치가 보면은요, 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쭉 타고 올라오면은 양재 IC 있습니다. 양재 IC에서 나오자마자 있는데 여기에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로 뒤쪽에 저층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강남에, 그것도 강남 3구에 이런 지역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 요 위쪽으로 이제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이제 또 진행이 되겠죠. 이제 한남대교까지. 그래서 지금 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는 요 양옆을 저는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계속 된다 했지만 이번에야말로 정말 되지 않을까. 서초구청장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요 지역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바로 이 오른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개포 재건축 아파트들이죠. 그래서 요 재건축 아파트들과 같이 이어지면서 만약 이 양재 2동의 아파트가 생기게 된다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개포 아파트들과도 같이 좀 어우러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양재동, 지금 양재 2동 근처에는 일자리 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삼성, KT, LG, 현대, 기아차, 연구 시설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도 넘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양재가 ICT 이번에 또 지정이 특별로 지정이 돼가지고요. 여기 또 AI 관련된 기업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상업시설과 주거가 같이 공존하는 개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러면 어디를 좀 투자를 하는 게 좋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양재동도 총 7개의 구역으로 모아타운을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구역만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름에도 프리미엄 있을 정도로 너무 유명해서 비싸다고 했잖아요. 이 양재 2동은요, 사업이 지금 그렇게 썩 잘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기대감이 낮다 보니까 매매가가 같이 낮아졌어요. 지금 당장 되지 않더라도 저는 분명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2억 5천 정도의 자금이라면
오늘은 요 양재 이동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투자할 때도요. 조금 너무 이렇게 지하철이랑 좀 가까운 지역들을 좀 빼고 이런 상가 지역들 빼고 한 요 정도 지역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앞쪽에는 이렇게 상가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가들은 좀 피하고 그리고 요 중앙에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를 다 끼고 있습니다. 공원이랑. 그래서 아파트 들어오면은요 완전히 본인들만의 한 울타리가 돼가지고 양재 이동이 많이 저는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지 구룡산도 있고 지금 숲도 있고 굉장히 좋거든요. 양재천도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주택으로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자금으로 양재동 중에서도 양재 2동 그리고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까지 일러드렸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사님과 함께 또 눈여겨봐야 할 만한 서울의 투자처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오늘은 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서남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지역이 유망 투자처일지 바로 전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은 요 1억대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워낙 정말 좋은 지역들 거의 뭐 3억, 4억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서울 내에서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지역은 바로 영등포구의 대림동이고요. 영등포구의 대림동은 이제 강 서남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강 서남권에 앞으로의 10년 그래서 대림동이 달라진다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대림동의 위치는 일단 대림동은 영등포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등포구가 사실 여의도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의도에 비해서 다른 지역들이 많이 이제 좀 유명하지 않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이제 신길동, 그 다음에 대림동, 그리고 요 쥐벨리죠. 국가 산업단지. 그래서 쥐벨리까지 업무단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와 요 업무단지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신길동과 대림동인데 요걸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요 흑석동이라든지 뭐 노량진 뉴타운, 그다음에 요 신길동은 이제 신길 뉴타운이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광명 뉴타운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광명이 입주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 또 핫하지 않습니까? 한 12억에서 한 15억 정도 저는 지금 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미 지금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 정말 20억 간다 하는데 거의 다 왔거든요. 20억까지. 그러면 저는 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대림동이 아파트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신길 뉴타운보다는 비싸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광명 뉴타운보다는 비싸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 아파트가 들어와도 15억에서 한 17억까지는 갈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흑석이나 노량진, 신길 뉴타운까지는 이미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이 뭐 어느 정도 거의 다 완료가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밑에 있는 대림, 그 다음에 구로, 독산, 시흥까지 한번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치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지도상 빨간색으로 이제 색칠해 드린 지역인데요. 영등포구 대림동 투자 유망 지역입니다. 왜 여기를 오늘 추천을 드리려고 하면은요. 지금까지 이 대림동이 위치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데 엄청 낙후가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대림역과 그 다음에 신풍역, 그 다음에 요 구디역, 요 지금 대림 1동과 2동 여기가 지하철이랑 굉장히 다 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낙후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신안산선이 딱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시장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신안산선이 지금 2026년 12월 그러니까 거의 뭐 27년 정도에 개통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바로 요 대림 삼거리역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 삼거리, 그다음에 신풍, 그다음에 도림 삼거리, 영등포, 여의도까지 단 4정거장 만에 이제 여의도 10분 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대림 삼거리역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사실 요 신안산선 때문에라도 대림 삼거리, 신풍, 도림 삼거리, 영등포 요 지역들을 저는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요 신풍역 위쪽으로는 요렇게 이제 신길 뉴타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뭐 대림동에도 재개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 신길 뉴타운이 좀 확장이 되면서 학군까지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젊은 부부가 굉장히 많이 요 신길 뉴타운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 2023년도와 4년도에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강남권에서 살고는 싶은데 새 아파트는 가고 싶고 좀 깔끔한 데가 어디 없을까라고 하면은 결국 나오는 게 신길 뉴타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신길 뉴타운 쪽으로 많이 갔는데 그 여파를 저는 받아서 분명히 이 대림동도 같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지벨리 거의 뭐 한 58만 평 아주 면적이 큰데요. 서울에서 가장 큰 산업 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이제 공장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서울 디지털 국가 산업 단지입니다. 그만큼 이제 AI 지식 산업 중심지로 이미 전환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근로자만 한 15만 명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직주 근접을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림동 위치가 지금 이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신길 뉴타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의도인데 이 지역은 계속 그래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15 대책 이후로 이제 영등포 구청장이 여의도를 필두로 물레, 당산, 양평, 신길, 대림동, 영등포 시장 일대까지 87개 정비 사업을 다 챙겨보겠다 이런 포부를 보이긴 했는데 물론 다 챙길 수는 없긴 하겠지만 제가 이걸 딱 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재개발이나 이런 걸 할 때 빨리빨리 밀어주고 이런 행정 처리도 빨리 해주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또 봤고요. 오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요 대림 삼거리 요 역세권 재개발 예정지 주위로도 정말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이제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라색은 이미 지정이 된 곳, 그다음에 파란색은 이제 예정지인데 빠르게 한번 보시면은 요 신길 우성 우창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풍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파트도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이제 이미 나가지고 관리 처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면 아마 거의 이주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빨리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 여파로 지금 신길 우성 3차, 신길 삼성, 그 다음에 신대방 우성 1, 2차까지 다 이제 재건축을 할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밑쪽으로 보면은 신대방 역세권 재개발이 있습니다. 요게 10년 만에 이제 개발지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 역세권 재개발 그리고 대림역 역세권 시프트, 대림역 도심 복합, 그리고 대림 삼거리 역세권 재개발, 그 다음에 대림 삼거리 역세권 활성화 이런 식으로 역세권이죠. 요 주위에 역세권 재개발 지금 안 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돼야 될 지역으로 보면 되고요. 이미 대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반지하가 거의 60% 이상이라서 정말 낙후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조금 계속 또 강조드렸던 요 대림 2동 같은 경우에도 동의서 이미 받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전부 다 이제 재개발로 지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지역의 노후도를 한번 봤는데 요 대림 삼거리역에서 거의 한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지금 2만 제곱이에요. 역세권 재개발을 하려면 딱 2만 제곱까지가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도 가능하고 노후도도 지금 무려 91%입니다. 요 모아타운 기준이 아니고 지금 신속통합, 그러니까 30년 이상으로 본 건데 노후도 정말 셉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재개발이 될 곳이고 제 생각에는 신안산선이 아마 개통을 하게 되면 정비업체들이 좀 이게 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몰려 들어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투자를 하실 때요, 요 노후도랑 입지를 꼭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동의서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좀 보십시오. 그래야 올바른 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 대림동 지금 인근에 그래서 시세 한 보니까 한 4억 초반,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억대 중반으로 지금 투자가 가능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유일한 지역이라 보고 있고 앞으로 10년 동안 아주 많이 바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최종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인데 신안산선 대림 삼거리 역세권이고 노후도가 91%입니다. 요 노후도가 저는 오늘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하고 향후 10년 동안 요 강서남권이 정말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광명은 무조건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 지역으로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제가 방송을 좀 짧아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액으로 시간을 좀 사두겠다, 10년 안에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곳 이야기를 전해드렸거든요. 대림동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 남아 있으시거나 이곳에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